제가 1990년 미국에 처음 왔어요. 저는 유학생으로 왔는데 제가 미국 대학에 가서 처음 깜짝 놀란 것은 7시에 수업이 시작했는데 한국식으로 제가 그냥 7시 10분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는 시작 시간이 9시다 그러면은 보통 수업 시작을 9시 5분이나 10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7시 수업이니까 7시 한 5분이나 10분쯤 시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늦게 갔는데 웬걸? 교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7시에 딱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앞으로 내가 만약에 교수가 되든 선생이 되든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무조건 시간은 잘 맞춰야 되겠다. 그거를 저는 미국에 와서 배웠어요. 오늘 그래서 사랑대학 2교시도요 11시 반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 앞에 거 읽어주세요. 자, 사랑대학 2교시 그리고 밑에 써있는 건 뭐라고 써있죠? 오늘의 주제는 뭐니? 과연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 주제는 머니! 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한 명 있는데 어제 일찍 끝내고 저는 골프장에 갔어요. 가자마자 저희 집사람한테 자기야 오늘 어떤 누님이 내 손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쥐어줬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유, 커피 말고 돈을 쥐어달라 그래. 우리 마누라는 참 돈 좋아해. 근데 우리 마누라뿐만이 아니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머니, 돈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강의를 참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요. 강의를 다닐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한데 그 3가지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3가지를 꼭 똑같이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건강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건강해 보입니까? 안 건강해 보입니까? 딱 보면 알잖아. 안 건강해.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딱 균형 잡힌 몸매인데 저는요 사실 균형 안 잡힌 비만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요즘 살을 빼려고 노력 중인데 3가지만 안 먹으면 살이 자동으로 빠진대요. 3가지가 뭐죠?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여기 너무 사랑복지센터의 아침, 점심이 맛있어서 그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는 저녁을 안 먹어요. 그러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저녁을 안 먹으니까 꼭 10시, 11시에 배가 고파서 야식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6시 전에 저녁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행복하기 위해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랑이 필요해요.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3번째로 꼭 하는 얘기가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봐도요, 이 3가지가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의 역사를 잠깐 여러분과 공부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여러 가지 게임하는 것도 다 좋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배워야 돼요. 학문을 닫고 학문을 익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만 학문을 닫고 학문을 익히고 학문에 힘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최초로 돈은요 물물교환이었어요. 나는요 고기를 잡았어. 근데 저 사람은 과일을 땄어. 근데 나는 과일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나한테 남은 고기를 서로 바꿔 먹은 거죠. 옛날엔 그래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졌었고요. 2번째는요 이게 물물교환을 하다 보니까 너무 들고 다니기 귀찮아. 그래서 이걸로 돈이라고 하자. 조개 껍질이라든가 소금,
곡식 뭐 이런 걸로다가 화폐를 대신했어요. 그러다가 나온 게 이 금은동을 이용한 금속 화폐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상평통보다 뭐다 이런 식의 주조화폐, 동전.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지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갑에 지폐 들고 다니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 전부 뭘 넣고 다니세요? 카드. 무슨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아니지. 크레딧 카드를 들고 다녀요. 그런데 중국을 가봤더니 중국은 크레딧 카드도 안 통해. 중국은 뭐가 있어요? 전부 스마트폰으로만 페이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지갑도 안 가지고 다녀요. 전부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띡띡 이렇게 찍고 다녀요. 그런데 혹시 여기 환승희라는 분 이름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한국 나가면 깜짝깜짝 놀란다? 띡 찍으면 기계에서 환승입니다. 그렇게 들린대. 그래서 환승희 씨라는 이름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름이더라고요. 돈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돈을 머니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영어 머니는 고대 로마 모네타 신전에서 처음으로 이 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모네타 신전, 이게 변형돼서 머니라고 불렀대요. 그럼 한국은 왜 돈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다. 그 다음에 금과 은을 계량할 때, 무게를 잴 때 우리는 어떤 단위를 썼죠? 한 돈, 두 돈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money, 한국은 돈이라는 그런 화폐를 쓰게 됐어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 미국의 화폐 단위는 달러, 일본은 엔, 중국은 위안, 영국은 파운드,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유로. 자,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랑 가까이 붙어 있는 한반도에 같이 살고 있는 북한은 화폐 단위가 뭘까요? 북한. 환? 아닙니다. 환 아니에요. 북한은 뭘까?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고 계셨구나. 북한도요, 우리랑 똑같이 원을 씁니다. 원. 그리고 그 밑에 단위는 전이고요. 그러면 과연 오늘 진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돈은 과연 얼마가 있을 때 만족스러울까요? 한국에서 한번 조사를 했대요. 은퇴한 사람들이 얼마가 있어야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나온 금액이 한 8억에서 10억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돈이 다 있을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추세가 60이 넘으면 옛날에는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가 영어로 뭐죠? retire. retire의 뜻은 뭐냐면은 타이어에다가 앞에 RE자를 붙여서 바퀴를 새로 낀다. 그래서 새롭게 달린다. 그게 이제 은퇴라는 뜻인데, 이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요, 일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10억을 못 모아놨거든. 그리고 돈을 모아놨더라도 대부분의 그게 현찰이 아니라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땅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은퇴하신 분들은요, 이 금전적으로 많이 불편해서 요즘은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의외로 80까지도 일을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과연 돈은 얼마가 있어야 만족스러울까는,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내가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돈에 관련된 퀴즈 한번 맞춰보실래요?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할 텐데, 요 실험의 전 단계입니다. 달걀 팔아 번 돈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달걀 팔아 번 돈. 응? 에그머니. 와, 저 퀴즈의 여왕은 이런 건 너무 쉬워. 이런 건 에그머니. 자, 그러면 망쳐야 돈 버는 사람은 누굴까요? 망쳐야 돈을 법니다.
어부, 그렇지, 어부. 어부가 애를 얻고 가면 그건 뭐가 된다? 어부바.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버는 동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모르실 것 같아. 요거는 우리 퀴즈 여왕도 아리까리 할 거예요. 자, 장사를 잘해서 돈 잘 버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의 이름은 두 글자. 사자? 아닙니다. 사자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에요. 마누라랑 백화점 가면요, 사자 나오면 난 아주 무서워 죽겠어. 여보, 우리 저거 사자. 여보, 이거 사자. 그러면은 난 깜짝깜짝 놀래. 판다. 정답입니다. 정답. 아유, 여러분들 잘 맞추시네. 판다라는 동물은요,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벌어요. 왜? 자꾸 팔잖아.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돈에 관련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 할머니. 정답입니다. 할머니. 야, 우리 퀴즈 여왕은요, 이게 전국대회 내보내드려야 돼. 너무 잘 맞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문제를 드렸냐 하면요, 이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미네소타 대학이라는 곳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돈 그러는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말끝마다 돈이야. 이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해. 난 뭐 이건 얼마에 샀고 저건 얼마에 샀고 뭐 난 돈 계속 벌어야 되고, 이렇게 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그냥 달관했어. 아유, 있음 쓰고 없음 말면 되지 뭘, 이러면서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미네소타 대학이라는 곳에서 2006년도에 실험을 했는데 방금처럼 돈에 관련된 퀴즈를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머릿속에 일단 입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은 돈에 관련된 퀴즈가 아니라 일반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양쪽 그룹이, 한쪽은 돈 생각만 하고 있었고요, 한쪽은 돈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어려운 문제를 주고 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잘 모르시면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돈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고, 문제를 못 풀겠다고 먼저 와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유,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풀다가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면은 자기 혼자 끙끙끙 앓지 않고 바로 와서 물어봤어요? 이 자식도 다 달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와서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발견됐어요. 돈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문제 해결을 물어보질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누님이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받으시는데 좀 이게 위험해 보여. 그래서 내가 아니 누님, 제가 물 떠드릴게요 그랬는데, 어떤 누님은 아이 그래 신국장이 좀 해줘,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어느 분이 좋고 나쁘고 잘했고 잘못했고는 없어요. 그게 성격이에요, 성격. 그런데 내가 할래 하시는 분은 대부분 돈 하면서 사셨던 분이고, 아유 그래 신국장이 대신 해줘 하시는 분들은 돈과 관련 없이 그냥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실험을 했는데, 자, 의자 두 개를 놔주세요. 배치하세요. 하나는 선생님이 앉고 하나는 다른 분이 앉게끔 의자를 배치해 주세요. 그랬더니 돈 하던 사람들은요, 자기 의자랑 딴 사람이 앉을 의자를 멀리 배치했을까요? 가까이 배치했을까요? 돈 하는 사람들은 멀리 배치했어. 왜? 나는 많은 공간을 내가 확보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도요, 옆에 누가 의자가 가까이 오면 아 저리 가 막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옆에 가면은 좋아하질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떨궈드리는 게 좋아요.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면서 난 돈이 제일 중요해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유 돈이 있음 그만 없음 그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동이 달라져요. 돈에 관련 없이 사셨던 분들은 의자를 가까이 배치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요거만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요,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돈 관련 없이 사셨던 분들은 좀 남에게 의지 좀 하고 같이 어울렁더울렁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돈 하셨던 분들은 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돈과 관련 없이 사셨던 분들은 좀 타인을 배려하거나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하시는 분들은 그럼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면 돈 안 했던 분이 또 많이 버셨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나는 돈 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정답일까? 아무리 돈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자, 어느 쪽이 맞을까? 자, 1번. 돈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돈 아마 아무래도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많이 벌지. 두 번째. 아니야. 돈이라는 거는 돈 안 해도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 돈 한다고 꼭 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손 내리시고. 과연 여러분 어떤 분이 맞았을까? 정답 공개합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는요, 그 사람이 돈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돈 많이 번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4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 들고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멋있어 보이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개그 작가예요. 개그맨들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웃겨줄까 그 생각만 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김영곤 씨라고 아세요? 김영곤 씨? 김영곤 씨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김영곤 씨가 왜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신문에도 안 나온 얘기예요. 그 전날 1시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 작가, 여기 압구정동인데 나랑 와서 술 먹자. 그랬을 때 내가 압구정동 가서 김영곤 씨랑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 왜냐면 나는 술 안 먹거든. 내가 술을 좋아했으면 형 압구정으로 달리고 있어. 그러고 같이 먹었을 거야. 그런데 안 갔어. 그런데 아침 8시에 매니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신 작가님, 형곤이 형이 방금 전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한 6시간 전에 나한테 전화했던 양반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내가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 불러내가지고 3시까지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운동을 막 해서 땀을 흘린 다음에 사우나에 가서 한증막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의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혈관이 좁아지는 거는 전부 한 거야. 술 먹었지, 사우나 들어갔지, 운동했지, 화장실 가서 힘줬지.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쓰러졌는데,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쓰러졌으면 형곤이 형이니까 데리고서 병원 가면 되는데 화장실 안에서 그랬어. 화장실 안에. 우리 사실 사랑복지센터의 화장실은 이게 안에 잠금 장치를 다 없애버려야 돼. 어때요 여러분? 없애버리자고. 그래야지 만약에 안에서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챙겨드릴 수 있잖아. 어때요? 없애버릴까? 왜 안 돼?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뭐 하시는 거야 형님? 혼자 들어가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아유 나는 그냥 남탕 여탕도 다 없앴으면 좋겠어. 남녀가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서로 잘 챙겨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복지센터나 아니면은 여러분 댁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마누라나 우리 남편이 한 10분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쳐들어가야 돼. 뭔 일이 있는 거야. 주로 그 안에서 이제 뭐 딴 걸 보시든지 또 너무 오래 앉아 있어도 안 좋거든. 그래서 이 김영곤 씨 때문에 제가 강연을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무슨 삼성이다, LG다, 뭐 국회다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재벌 사장들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LG의 구본무 회장이라는 분을 만나서 제가 당돌하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저도요 돈 좀 벌고 싶어요. 어떻게 회장님처럼 LG그룹의 회장이 되셨는지 궁금하니까 어떻게 돈 버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돈 벌려면 한 글자만 생각하세요. 뭔데요 한 글자가? 자, 뭘 것 같아요? 돈 벌려면 돈을 생각해라. 아니야. 틀렸어. 돈 벌려면 한 글자. 바로 네 번째 있는 운이에요, 운. 회장님 말씀이 돈 벌라고 내가 참 돈 관심도 가져보고요. 또 내가 돈 벌 수 있는 좋은 환경도 갖고 태어났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돈을 벌려면 이게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난 그래서 그 양반이 이게 돈 버는 방법을 나한테 얘기 안 하려고 그러셔나? 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악바리처럼 노력한다고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이라는 게 필요해. 운이라는 게. 그런데 그 운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내가. 돈이란 놈이요 딱 오다가 어떤 사람은 쫓아오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란 놈이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여지는 거 이거 생수입니다. 생수. 이 생수 한 병이 한국에서 제일 싸게 파는 데가 하나에 500원씩에 팔아요. 500원. 이 편의점 들어가서 그냥 시원하게 먹으면 제일 싼 게 500원이야. 500원. 요즘 이제 좀 올라서 한 700원쯤 하는데 근데 하루는 제가 관악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날 나도 내가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이 말랐는데 거기에 그냥 어떤 어르신이 먹는 물병을 이고 지고서 올라와서 정상에서 파는 거예요. 이거 하나 얼마예요? 한 병 제가 먹으려고 딱 따서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 5,000원이야 5,000원 그러는 거야. 어떻게 그 사 먹어야지 어떻게. 똑같은 물도요 그냥 많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편의점에서는 500원. 아무도 갖고 있지 않고 딱 한 사람만 그 물을 갖고 있으면은요 자기가 5,000원에 팔아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돈이라는 놈은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라는 거는요 사람에 따라 5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돈이라는 거를 벌고 싶을 때는요 운이 좀 따라야 되는데 그 운이 어떤 사람들에게 따르냐면요 이 돈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에게 이 돈이 따라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제가 말씀 나눠보니까 의사분들 자녀를 두신 그런 행복하신 부모님도 많더라고요. 아유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우리 딸 의사야. 근데 부럽더라고. 난 딸도 없고 의사인 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근데 이게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가치에 따라 달라져요. 저희 아이를 돌봐줬던 집안의 어르신이 아들을 참 잘 둬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의대를 가서 심장 닥터가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수술하면은 한 번 가면 20만 원, 30만 불씩 버는데요. 한 번 그냥 수술해주고. 그런데 갑자기 이 어머니가 60대에 쓰러지셨어요. LA를 사시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보스턴에 있다가 엄마가 쓰러졌으니까 어떻게? 모든 스케줄 제껴놓고 엄마 수술을 내가 해드려야지 그러고 비행기 타고 오고 있었어요. LA로. 근데 LA 도착하기 전에 아들이 LA 도착하기 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그 남편분이 굉장히 후회하시더라고요. 아들을 기다릴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의사한테 그냥 수술 받을 걸, 그걸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 못했지만 만약에 그분 아들이 의사가 아니었으면, 심장 닥터가 아니었으면 사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기다리다가 먼저 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좋다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일까? 돈도요,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다고 그게 좋은 것일까? 딱히 그렇진 않아요.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맛있는 또 점심을 먹을 거예요. 돈이란 과연 얼마가 있어야 내가 행복할까? 그건 역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돈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떤 분은 돈을 아무리 싸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돈을 함께 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함께 성경 읽읍시다, 난 그때마다 사실 좀 짜증났거든. 아, 목사님 그냥 설교해, 나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알아서 해, 막 그랬거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더라고. 자, 우리도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돈은 내 손에 있을 때는 똥. 시작. 돈은 내 손에 있을 때는 똥. 그리고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가치가 빛난다. 돈이라는 거는 종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밝게 빛나는 거지, 내가 10만 불 100만 불 있어 하고 내가 들고 있어봤자 그거는 똥이야, 똥.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돈을 잘 쓰셔서, 가치 있게 쓰셔서 여러분들 돈을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사랑복지센터의 우리 모든 대학생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 또 사랑대학의 3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자, 우리 나와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또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날의 영광 우리 함께 노래하며 희망의 미래를 웃으며 항해해요. 건강한 몸과 밝은 미소로 사랑과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요. 햇살 가득한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시작해요. 사랑복지센터, 사랑복지센터, 함께 노래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요. 건강한 몸과 밝은 미소로 사랑과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요. 햇살 가득한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시작해요. 사랑복지센터, 사랑복지센터, 함께 노래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요. 사랑복지센터,
센터 함께 노래하며 행복한